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정재영 작가의 행복의 기술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바틀비입니다. 행복을 향한 첫걸음. 내가 가장 목마른 것은 나 자신의 인정이다. 집이나 회사나 학교 그 어디에서든 자신에게 하이파이브를 해줄 수 있다. 손바닥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스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손을 흔들어 위로하는 습관이 하이파이브 헤빗이다. 따라보면 실감하게 된다. 처음엔 겸연쩍더라도 거울 앞에선 자신을 바라보면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어주자. 어색하고 부끄럽고 남이 볼까봐 걱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감이 밀려온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웃는 나를, 거울 속의 나를 인정한다. 진정한 행복의 3원서는 용서, 수용, 존중이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적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진정한 행복감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오는 것이지 외부적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좋은 출발점은 불완전성의 인정이다. 자기 용서, 자기 수용, 자기 존중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걸 완벽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거나 극소수이다. 오만, 무능, 무의미는 불행의 선물이다. 행복은 두 셈에서 쏘는다. 바로 마음의 관계에서다. 먼저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기쁘고 설레면 행복이 온다. 동시에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내가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행복이 마르기도 넘치기도 한다. 행복은 사이에서 온다. 우리 자신과 타인 사이, 우리 자신과 일 사이, 우리 자신과 우리보다 더 큰 어떤 것과의 사이에서 온다. 그들 세 가지 관계를 바르게 맺는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열정을 느끼며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갖게 된다. 나 개인을 초월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다. 동료에게 오만한 사람은 불행하다. 무능력해도 불행하다. 자기 속에 갇혀있어도 불행하다. 감정은 멀리서 날아와 나에게 꽂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감정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를 통해서 더 크게 자라난다. 감정은 우리의 가슴 속에, 육감 속에, 손끝에 있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각에 있으며 대개는 타인의 생각에 대한 나의 추측과 추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감정은 모두 내가 창조한 것이다. 기쁨과 자부심과 뿌듯함 같은 것들을 내가 만들었다. 반대로 화가 치밀어도 구하는 내가 만든 것이다. 두려움도 내가 선택했다. 감정이 바깥에서 날아와 나에게 꽂히는 게 아니다. 내가 손수 감정을 만들어서 가슴에 꽂는다. 감정의 창조자 지위를 나에게 부여하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 고민을 멈춰야 고민이 풀릴 때가 있다. 문제에 집착하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 문제를 충분히 고민했다면 다른 일로 관심을 돌려보자. 그러면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준다. 그 정적인 면에 주목해보면 고마운 결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고민하지 말자. 그건 비효율적이다. 고민에서 벗어나 때로는 엉뚱해지자. 실없이 잡담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면서 말이다. 사실 고민이나 생각의 집중도가 높으면 시각이 비뚤어지고 해로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무거워지지 말자. 가볍게 생각하자. 그래야 정말로 가벼워진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 삶의 어떤 것도 당신이 그걸 생각하는 동안에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다. 나는 생각보다 덜 중요한 것에 지금 필요 이상으로 괴로워하는지 모른다. 무계, 무작정, 인생도 풍요로운 여정이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살면서 달리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독려하면서 힘겹게 뛰어야 한다. 그러나 매일 하루 종일 달릴 수는 없는 일이다. 자주 멈추고 지켜봐야 한다. 매일이 나의 기쁜 날이고 생일이다. 우리는 왜 불행할까? 우리가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라면 행복의 비결은 간단하다. 오늘만 산다고 생각하면 무척 행복해질 수 있다. 소멸과 재탄생의 세계관이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든다. 너무 멀리 보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다. 고개를 빼거나 돌리지 않고 현재의 집중력이 높아지면 편안해진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감사해야 초월한다. 받고 싶다면 감사해야 한다. 나의 처지를 받고 싶다면 나의 처지에 기뻐하고 감사한 후에야 모색이 가능하다. 사랑하는 연인의 작은 변화라도 원한다면 그가 내 곁에 있어 감사하다고 인정하는 게 먼저다. 감사해야 열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불안과 걱정 덕분에 우리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만일 괴로운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사악한 인간이 되어 타인과 자신의 행복을 완전히 망가뜨릴 위험이 충분하다.
그러니 불안과 두려움에 감사하고 보듬어야 합당한 것이다. 아침마다 생각과 기분을 갈아입을 수 있다.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것처럼 생각을 고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건 애쓰면 잘하는 능력이다. 인생의 일들을 통제하길 간절히 바란다면 마음의 정성을 쏟아야 한다. 스트레스는 괴로운 생각이 만든다. 그러나 해법은 단순하다. 괴로운 생각을 즐거운 생각으로 뒤덮으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 생각으로, 비관적 걱정은 낙관적 희망으로 덮으시온다. 타인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해석이 주옥이다. 우리는 함께 살고 서로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생활의 많은 시간을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짐작하는 데 쓰게 된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위해서 마음챙김과 거리감 있는 표현을 쓰는 것과 생각 받아쓰기이다. 자신이 어떤 걱정, 두려움, 불안,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지 글을 쓰면 감정은 객관화된다. 반드시 낙관적이어야 행복한 것은 아니다. 조금 우울한 사람이 현실을 더 정확하게 인식한다고 한다. 우리는 낙관주의가 우울하다고 생각하지만 한없이 낙관적이면 세상이 온통 장밋빛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중간의 어떤 색이다. 적절한 수준의 비판주의를 건설적 비관주의 또는 현실적 비관주의라고 부른다. 세상 밖으로 떠나지 않아도 자유로울 수 있다. 취미생활도 좋고 운동 습관도 좋고 독서나 명상은 더없이 훌륭하다. 내가 좋아하는 작은 일들을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자유와 행복이다. 자유로운 시공간을 점점 늘리면 우리는 진실하고 기쁜 삶을 더 자주 경험할 수 있다. 완전은 아니어도 실로 적지 않은 불행은 피할 수 있다. 눈부신 나를 깨닫는 행복. 장복이 말해도 예술적 창작행위다. 창조는 전에 없던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활동이다. 대화도 창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친구에게 주는 쪽지도 방의 가구 재배치도 교통체증을 피해 집에 가는 것도 창조다. 삶의 하나하나가 창의적 행위다. 사람은 누구나 숨을 쉬듯이 창의성을 발휘하며 산다. 내 안에 신비로운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 삶은 뒤죽박죽이어도 괜찮다. 일찍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결혼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 대학에 지나갈 수도 있고 인생에서 정해진 순서나 절차는 없다. 인생의 순서는 삶의 기쁨을 최대화하도록 내가 자유롭게 정하면 그만이다. 나는 답변 가능한 질문만 받을 권리가 있다. 자신이 답할 수 있도록 배려 깊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자신에게 모닥불처럼 따뜻하고 고마운 사람이다. 천천히 걸으면 행복이 길어진다. 시간은 흘러서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다시 걸어와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 번 지난다고 끝이 아니다. 다시 얼마든지 기회가 생긴다. 친구에게 미안했던 마음의 빚은 나중에라도 갚으면 된다. 못난 남편이나 아내가 지금이라도 착해지면 결혼생활 전체가 행복한 색깔로 칠해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시간 흘러가지만 행복해질 기회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천천히 걸어야 기억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다. 반대로 빠르게 걸으면 기억이 내게서 빠진다. 시간을 허비하면 기억되고 시간을 아끼면 잊게 된다. 행복한 기억을 지키려면 천천히 걷고 불행한 기억을 망각하려면 빨리 달린다. 나는 이미 행복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 행복론은 양자 역학보다 더 어렵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이미 안다. 어떤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할지 다 알고 있다. 행복의 비결은 벌써부터 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다. 필요한 것은 그것을 찾아내고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도와줘요. 그 한마디면 나는 고통에서 탈출한다. 행복도 말을 해야 겨우 이루어진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부서지고 행복은 소멸한다. 좋은 관계가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런 관계는 말로서 만들어지고 유지보수된다. 나는 호박이나 양말이 아니라 고유한 존재다.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에게는 고유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자신을 호박이나 양말에 취급한다. 남보다 작거나 색깔이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면 괴로워한다. 남을 비교할 때 우리는 호박이나 양말이 되어버린다. 나에게는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 자기 자신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을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이 목적으로 다루도록 해야 한다. 인간에게는 상대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가치가 존재한다. 즉 이성적 존재로서 존엄성을 가진다. 두려움이 나를 통과하도록 허용한다.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 나에게 어떠한 삶의 조건이 주어지든 늘 만족할 수 있다는 오유지족의 상태가 되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어지고 따라서 두려움도 사라진다. 우리가 불황자나 죄인이더라도 모두 숭고한 존재다. 우리가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강하고 밝게 살아가야 함을 아는 것, 그와 같은 내면의 성장이다. 나에게는 누구든지 도울 수 있는 기적 같은 힘이 있다.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도 남에게 줄 것이 남아있다. 나의 자녀와 자녀, 가족, 친구들을 위해서도 우선 내 마음이 안정되어야 한다.
불안, 슬픔, 괴로움을 겪더라도 곧 넘어서는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불행한 가정은 불행 사유는 수도 없이 많다. 사랑과 존중이 없으니 작은 이유들 때문에도 휘청거리게 된다. 몇 가지 필수 요건만 충족되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사랑과 존중과 이해가 그 열쇠다. 나쁜 습관과 이별하는 행복. 더는 남의 머릿속에서 내 행복을 찾지 않는다. 노예음은 파괴적인 행위, 감정이며 다스리지 못하면 관계와 삶이 모두 깨지고 만다. 타인의 생각을 자기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면 거린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머리는 진정한 행복이 자리를 잡기에는 너무 초라한 곳이다. 내가 가장 아끼는 화초를 나무의 화분에 키우진 않는다. 섬세한 사람은 자신이 남의 머릿속을 훔쳐보는 걸 민감하게 자각할 수 있다. 행복의 최적 서식지는 나를 긍정하는 나의 마음이다. 나쁜 사람을 미워한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나쁜 사람은 대부분 정신적인 허상일 뿐이다. 나의 정신이 만든 피조물이다. 즉 악한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때가 많다. 내가 그렇게 믿을 뿐이다. 우리는 분노와 짜증의 대상자를 경멸하면서 쾌감을 느낀다. 아울러 도덕적인 우월감도 맛보게 된다. 자기 몰입보다 자신에게 무관심해야 행복하다. 자신에게 완전히 빠져있어 우리는 약해져서 혼란, 무기력, 불안의 쉬운 먹이가 된다. 자신에게 무관심해야 자신감과 자기 존중감이 높다는 건 기막힌 역설이다. 반대로 자기 관심이 지나치면 병이 된다. 가령 자격지심은 자기 모습에 너무 신경 쓸 때 생기는 증상이고 자기 연민은 자신의 불행에만 집중하는 심리의 결과이다. 소중한 사람은 모두 한시적인 선물일 뿐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할 것처럼 보인다. 그런 습관이 불행을 부추긴다. 무관심이나 갈등의 원천이 된다. 소중한 사람들은 모두 선물이지만 영원한 선물이 아니라 한시적일 뿐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콘크리트나 바위 덩어리가 아니고 연기이고 이슬이고 바람일 수 있다. 딱딱한 신령을 버리면 유연해진다. 강철처럼 굳은 마음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대신 풀처럼 부드럽고 유연해야 더 행복하다. 유연성과 개방성이 부족하면 자신에게나 지인에게 해롭다. 밥 먹고 갈등이 커진다. 부드러워야 한다. 호두 껍데기처럼 딱딱하지 말고 풀처럼 연해야 한다. 유연하게 재범주하고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지 않고 나와 다르면서 동등한 관점이 수백 개 있다면 마음이 가뿐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인간은 현실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더 고통받는다. 상상력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은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크다. 그러면 해결책은 뭔가? 상상하지 않으면 된다. 내가 무서운 상상을 하면 넋놓고 따라가지 말고 엄주단속 경찰관이 차를 세우듯이 상상을 멈추게 한 후 물어보는 것이다. 근거 있어? 아니면 내 멋대로 만든 상상인가? 그렇게 상상 체크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무서운 상상에서 스스로를 구출할 수 있다. 직장에서의 자질과 분노가 번아웃을 부른다. 피로감은 일보다는 걱정, 자질, 분노 때문에 더 자주 생긴다. 먼저 거북이가 되는 것이다. 남들은 토끼처럼 뛰어다니도 나는 천천히 움직인다. 아주 낙관적인 정신을 갖는 것이다. 수행자가 되어보는 것도 좋은 마음 훈련법이다. 트라우마를 무서워하는 약한 마음과 헤어진다. 태석이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옛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핑계대지도 말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 옛일의 영향력이 쇠약해진다. 행복이라는 빛은 정면으로 직시해서는 안 된다. 행복을 최대화하려는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은 행복을 최대화하지 못한다. 행복은 햇빛이다. 직접 바라보지 않는 게 좋다. 대신 간접 추구가 좋다. 산책하고 쉬는 동안에 행복의 햇빛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비추게 될 것이다. 달콤함 뿐만 아니라 쌉싸름한 일도 행복을 정진시킨다. 당장 불편하거나 싫은 일이라도 가치가 있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행복의 길이다. 힘든 공부나 자기개발은 여기에 속한다. 목적지에 행복이 없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돈을 소유하는 게 행복이 아니다. 행복을 성취하는 기쁨이 있고 창의적으로 노력하는 전율 속에 있다. 보통의 생각과 달리 여행지, 미술관, 바닷가, 카페 등으로 이동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들은 좁은 공간이나 단조로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다. 예민한 감각의 행복. 섬세한 사람은 경외감과 행복을 만끽한다. 자연의 경외감을 느끼고 사람과의 관계도 경외감을 느끼고 미술, 음악 등 예술작품에서도 경외감을 느끼는 것이 좋다. 내 감정을 세밀하게 측정해야 행복할 수 있다. 긍정적 감정이 부정적 감정보다 많다. 그건 행복의 종류도 많다는 뜻이다. 감정은 바람 부는 하늘의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져버린다.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유심히 살펴본다. 사람은 모두 행복을 원하면서도 무심하다. 나의 마음이 민감해져야 한다. 그것은 행복의 삶을 살아야 할 나의 의무다. 누가 가슴을 설레게 하는지 나에게 물어본다. 무엇보다 물건을 버려야 엉망이건 제대로 되건 정리정돈을 할 수 있다. 버리기 기준으로 설렘을 제시한다.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보고 설렘이 손끝에서 느껴지면 보관하고 아니면 버리면 된다.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고 아닌 사람은 손질하면 된다. 울고 싶을 때 우는 것도 용기고 행복이다. 눈물은 공통의 마음을 만들고 마음을 녹여 하나로 만든다. 혼자 살 수 없는 인간에게 그보다 더 큰 행복은 많지 않다. 적절한 상황에 적절히 눈물을 흘린 사람이 세련되고 섬세하다.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를 세밀히 분석한다. 바라는 것이 너무 많거나 바람이 비현실적이거나 바람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괴로움은 더 커진다. 현실적인 바람과 그에 합당한 노력이 괴로움을 줄여준다. 내 어두운 삶에 비치는 밝은 빛을 세심히 관찰만 한다. 고통받는 사람은 어둠 속으로 스며든다. 하지만 먹구름이 뒤덮은 하늘에 더 빛은 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삶을 허비하게 될지도 모른다. 절망적일수록 우리 자기 삶의 빛을 정성껏 세심히 찾아야 한다. 슬픔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슬픔 때문에 마술처럼 죽는 사람은 없다. 일만 하면 섬세한 정신이 무너진다. 마음의 평정을 찾으면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지구상 어디에 있든 행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마음의 평정이 진정한 행복을 가능하게 한다. 그 출발은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놓아주는 것이다. 30이 넘어도 설레는 삶을 살 수 있다. 활력 넘치는 삶의 비결은 새로운 경험을 찾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삶을 멈춘 사람은 빠르게 늙어간다. 우리 마음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휴식이 필요하다. 소진한 마음을 채워주는 것은 온유함뿐이다. 구급약처럼 빠르고 간편한 행복. 어제 정말로 죽을 뻔했다고 생생하게 상상해본다. 인간은 길을 쓰고 죽음을 회피한다. 그런데 죽음에 직면해봐야 행복을 깨닫는다. 잠깐이면 된다. 상상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보라. 감사와 행복과 격인감이 몰려온다. 주의력 재배분으로 나를 분해해서 구해낸다.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의 주의력 배분이 잘못된 것이다. 밝은 낱말 하나를 떠올려 정신을 물들인다. 실현 가능한 상상, 아름다운 나를 상상한다.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불행에 빠진 나와 분리하여 스스로를 관람한다. 쉽고 효율적인 행복의 작은 기술을 배운다. 호흡을 파도라고 상상해보자. 가슴속의 호흡에 잠시만 집중하자. 시간의 호흡 위에서 파도 타는 자신을 느끼게 된다. 남을 돕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 자기를 물어뜯는 후회감에서 즉시 탈출할 수 있다. 정말 왜 이렇게 불행해 하냐고 내게 따져 묻는다. 타인에게 내가 모르는 맥락이 있을 거라고 상상한다. 하루에 10번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인간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을 오가는 지게추다. 어떤 때는 의식적이었다가 다른 때는 무의식 상태로 자신도 모르게 옮겨간다. 고통과 굴욕까지도 우리 삶의 원죄로다. 원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면 걱정이 사라진다. 화사한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 당장 행복해진다. 유무감각에 이끌린 행복, 나의 한계선을 용감하게 펄짝 뛰어넘는다. 감정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두뇌 청소를 자주 한다. 무서운 생각이 들면 더 무서운 상상을 하며 웃는다. 무서운 공포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은 더 심한 상상을 해보는 것이다. 싸우는 뇌를 순종하게 만든다. 내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내 몸에 감사한다. 버티기는 멋지고 숭고한 삶의 자세다. 결국 우리는 죽지만 몸이 결선전까지 버텨준다. 어머니가 그렇듯이 우리의 몸은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려 최선을 다한다. 이유 모를 슬픔이 찾아오면 과자를 먹는다. 행복해야 돈벼락도 맞는다. 우리 모두 여리고 가녀린 새끼 강아지다. 나에게 연민과 온정을 품고 따뜻하게 대한다. 우리는 1만 년 전 이유 때문에 창피하면 고통받는다. 무의미한 창피함을 줄이면 불행감이 줄고 행복해진다. 게다가 용감하고 대범해진다. 뻔뻔하게 신나게 살아보자.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